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운변동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된소리대기부터 함께 학습할 건데요. 우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배우고 있는지 그 체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를 보시면 머리말에 우리가 배울 음운변동의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음운변동의 개념을 공부했었고요. 음운변동의 유형에서 교체 부분을 지금 학습 중입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학습했었고 홍성일 선생님하고 같이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국외음화를 함께 학습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하고는 교체의 마지막 변동현상인 된소리대기하고 탈락의 하나인 자음군 단순화까지를 함께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교체의 마지막 현상인 된소리대기부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제가 지금 제목을 계속 말해버렸는데 된소리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된소리되기는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말하겠죠. 밑에 나와 있는 개념을 보시면 특정한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되기라고 합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이 특정한 환경이라는 것의 유형이 좀 다양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5가지 유형 표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특정한 환경이 되겠고 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된소리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된소리를 한자로 우리가 경음이라고 하거든요. 된소리되기는 한자로 경음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경음화라는 단어가 모의고사나 내신이든 시험에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된소리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뀔 수 있는 특정한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A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E유형이라고 유형 이름을 붙인 후에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굳이 유형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된소리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시면 그냥 된소리가 되는 것을 찾아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쉽고 단순한 유형이라면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될 문제들은 어떤 된소리되기 현상을 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표시했던 A, B, C, D, E 유형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까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된소리되기 학습하실 때 그냥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구나를 아는 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것이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인해서 된소리되기가 되었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 문제 풀면서 그 부분을 계속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유형부터 어떤 환경에서 된소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A 유형입니다. 종성의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성은 받침이 되겠죠. 어떤 것에 앞말의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각각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숙제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기역 때문에 뒤에 있는 지읒이 된소리가 돼서 발음 어떻게 나나요? 숙제라고 발음이 나죠. 그래서 앞말 받침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오면 뒷말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각각 된소리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A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B 유형입니다. 어감말에 있는 니은이나 미음 뒤에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각각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간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간말 할 때 말은 참고로 받침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어간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실까봐 어간에 대한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어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다가 옮겨서 어간이라는 것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언이 활용한다는 건 또 뭘까? 이게 또 어렵죠. 용언이 활용한다는 건 뭘까?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말에 용언이라는 품사가 있어요. 용언은 참고로 뭐뭐하다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를 말하거든요. 뭐뭐하다가 기본형인 동사나 형용사.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가다. 고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가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다는 대표적인 동사이자 용언인데요. 이 가다는 문장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형은 가다지만 내가 그곳에 가고 나와 함께 그곳에 가자 혹은 너 혼자 그곳에 가니와 같이 다양하게 문장 속에서 모양이 변하는데요. 이 용언이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다는 가고, 가자, 가니, 가서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용언이 활용을 할 때는 이 용언 단어 전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요 앞부분은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고 남아있고 요 뒷부분만 변하게 되는 거죠. 변하는 뒷부분을 용언의 어미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우리는 용언의 어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어간 말에 있는 니은, 미음이라는 말은 용언의 어간 받침에 니은이나 미음이 들어가는 단어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용언 아까 뭐뭐하다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라고 했죠.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 니은이나 미음 받침으로 끝나는 거. 예를 들면 신발을 신다 할 때 신다 같은 것들. 보면 신발을 신다는 신다, 신고, 신어서처럼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신까지죠. 이때 신의 받침이 니은으로 끝났어요. 요런 단어들을 어간말에 니은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니은 뒤에 있는 디귿이 앞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발음을 신다가 아니라 신다라고 하게 되죠. 이런 경우, 이런 유형을 보고 우리는 비유형, 어간말에 있는 니은, 미음 뒤에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변하는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다라는 단어가 신다로 발음되는 것을 보고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구나 까지만 아시면 안 되고요. 된소리 되기 중에서 비유형, 즉 어간말의 니은 뒤에서 된소리가 된 유형에 해당하는구나 까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 설명드리겠습니다. C유형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요. 이번에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혹은 을 뒤에서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시옷이나 지읒이 각각 쌍기역, 쌍비읍,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되는 경우를 된소리되기 세 번째 유형 C유형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으면 관형어라는 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실까봐 요거 검정색으로 쓰겠습니다. 이건 관형어가 되는데요. 관형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체언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말하는 거죠. 어쨌든 뒤에 있는 걸 꾸며주는 말이 되게 만들어주는 리을 뒤에서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갈 길이 멀다 할 때 갈 길이라는 단어를 한번 단어는 아니죠. 갈 길이라는 어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 갈이라는 말이 우리가 갈, 길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죠. 이때 갈에 붙어있는 이 리을 있죠? 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길이 길로 발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길 같은 경우에는 관형, 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어서 갈 길로 발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C 유형을 찾으시는 방법은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는 구조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을로 끝나는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숙제에서 숙이 제를 꾸며주는 건 아니고 신따도 마찬가지로 신이 다를 꾸며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길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꾸며주고 그 앞에 있는 말의 받침이 리을로 끝난다 라고 하면 C 유형, 즉 관형사형어미 을 혹은 리을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유형, D 유형 보겠습니다. D 유형은 어감말의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서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이 각각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감말은 앞에 우리 비유형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시면 어간의 받침이, 즉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의 받침이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어감말이 리을, 비읍, 리을, 티읕인 단어예요. 예를 들면 할다 같은 애들. 이 경우에는 이 다가 앞에 있는 어감말 받침 리을, 티읕의 영향으로 할다가 아니라 할다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할다라고 쓰셨는데 이때 티읕은 어디로 갔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때 티읕은 탈락했습니다. 이 티읕이 탈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울 현상,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티읕이 탈락하는 건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따 자음군 단순화 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리을, 티읕 뒤에 나오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었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D 유형 알아보는 법은 쉬울 것 같아요. 받침에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읕이 나오면 D 유형, 된소리 되기 D 유형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유형, E 유형은 한자어의 종성 리을 뒤에서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이 각각 쌍디귿,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받침 리을이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이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갈등이라는 단어. 갈등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고 앞에 리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디귿은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갈등이 아니라 갈등으로 발음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말은요 여러분, 기역이나 비읍은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자어에서 뒤에 그 앞글자가 리을로 끝나고 뒷글자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 예를 들어보면 물건 같은 경우에요. 리을로 앞부분이 끝났지만 물건이 아니라 그대로 물건으로 발음한다는 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기역이나 비읍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읍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발의 경우에는 뒤에 앞에 한자어의 앞글자에 리을이 나와서 뒤에 걸 된소리로 바꿀 것 같지만 디귿, 시옷, 지읒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출발이 아니라 그대로 출발이라고 발음한다는 점.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비유형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비유형의 예외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비유형의 예외 현상은요. 원래 용언 어간 말에 니은이나 미음이 나오면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모두 된소리로 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동이나 사동의 전미사 기가 나올 때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를 끼로 발음해야 할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그 기의 뜻이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때 피동과 사동의 개념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학습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잠깐 한번 설명해보면 여기서 피동이라는 것은 영어의 수동이랑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피동의 의미는 제가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피동이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 그리고 피동의 전미사 기라는 것은 이런 피동의 뜻을 갖게끔 기를 붙여주는 것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안다라는 단어 있죠. 안다, 허그. 안다라고 하면 주어가 직접 다른 대상을 안는 것인데 여기다 기를 중간에 붙여주면 이런 피동의 의미가 추가된대요. 예를 들면 안기다. 내가 누군가한테 안는 허그 행위를 당하는 게 되겠죠. 이럴 때는 이 기가 니은 뒤에 나와 있지만 안기다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기다가 아니라 안기다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사동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사동은 영어에서도 사역동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사자가 뭔가를 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어에서도 비슷하게 사동은 주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신발을 신다 같은 경우 있죠. 신발을 신다 하면 내가 직접 신는 거지만 내가 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 라고 하면 아이가 직접 신게끔 만드는 것에 해당해요. 제가 방금 신기다 라고 발음했지만 사실 신기다는 실제 발음을 신기다 라고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발음을 잘못하고 있던 거예요. 어쨌든 요거는 원래 발음대로 신기다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하고요. 앞에 니은이 나왔지만 뒤에 있는 기를 끼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삼아서 우리 담다, 그릇에 담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발음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용언, 어간, 말에 미음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뒤에 있는 디귿을 된소리로 발음해서 원래는 이것은 담다로 발음하는 게 맞죠. 그릇에 담고 또 마찬가지죠. 뒤에 고를 꼬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담기다라고 이렇게 말이 기를 추가시킨다면 어딘가에 담기다라는 건 담는 행위를 당하는 것, 즉 이때의 기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이기 때문에 담기다가 아니라 발음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된소리로 하지 않고 담기다라고 발음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동, 사동의 전미사 기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대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된소리대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좀 관련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좀 어려우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모르는 부분 질문해주세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연습 문제 풀면서 각각의 유형이, 예시 유형이 A, B, C, D, E 중에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제. 숙제는 발음을 숙제로 하죠. 이때 숙제가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받침 기역 때문에 뒤에 있는 지읒이 쌍지읒이 됐습니다. 그럼 A, B, C, D 유형 중에서 종성의 기역 때문이니까 유형 A가 되겠죠. 두 번째, 뻗대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발음을 뻗대다라고 했죠. 얘는 발음이 뻗대다라고 발음이 되고요. 앞에 있는 디귿 때문에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이 됐으니까 A, B, C, D, E 유형 중에서 종성의 디귿 때문인 B가 아니라 A 유형이죠. A 유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입술 발음 어떻게 나나요?
입술이라고 발음 나죠? 입술이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비읍 때문에 뒤에 있는 시옷이 쌍시옷이 됐습니다. 종성의 기역, 디귿, 비읍 때문에 된소리가 되는 유형 A, B, C, D, E 유형 중에서 A 유형에 해당합니다. 신다 발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신따가 됐습니다. 이때 신따가 됐을 때 앞에 있는 니은 때문에 쌍디귿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니은은 용언의 어간말 받침에 해당하죠. A, B, C, D, E 유형 중에서 B 유형에 해당합니다. 내가 너를 남편으로 삼고,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와 같이 삼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음을 삼고라고 발음하게 되고요. 이때 고가 꼬가 되는 건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고가 꼬가 되는데요. 어간말에 있는 미음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이 된소리가 되는 유형은 A, B, C, D, E 유형 중에서 B 유형에 해당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못할 산 같은 경우에 발음 어떻게 할 수 있죠? 넘지라고 발음하죠. 이때 지가 찌가 되는 이유는 앞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 미음은 마침 또 어간말 받침이네요. A, B, C, D, E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네, B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발음 어떻게 했죠? 갈 길이 멀다 라고 했고요. 마침 보니까 이 길을 꾸며주는 구조이고 이 꾸며줄 때 리을 받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거 A, B, C, D, E 유형 중에서 네, C 유형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8번 볼 사람이 없다 할 때 발음 어떻게 하죠? 볼 사람이 없다 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유형인가 하고 봤더니 볼이 사람을 꾸며주는 구조이면서 마침 또 리을 받침으로 끝나고 있어요. A, B, C, D, E 유형 중에서 C 유형에 해당합니다. 내가 온라인 클래스를 할 적에, 내가 공부를 할 적에 할 때 발음 할 적에라고 발음이 나죠. 할적에라고 넘어가는 건 연음이고 지금 여기 된소리되기 일어난 것만 가지고 본다면 할이 적에를 꾸며주는 구조이고요. 마침 받침이 리을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 A, B, C, D, E 유형 중에서 C 유형에 해당하겠죠. 넓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넓게로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 개가 깨로 변할 때 지금 생략이 돼버렸지만 리을 비읍 뒤에서 사실 바뀐 것에 해당하거든요. 얘는 A, B, C, D, E 유형 중에서 D 유형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왜 비읍은 갑자기 없어졌나요? 여기서 리을 비읍에서 비읍이 없어진 건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울 현상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잠깐 남겨두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리을 비읍 넓 뒤에서 개가 깨로 바뀌었다. 이것은 D 유형에 해당한다까지만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다 같은 경우에는 할다라고 최종 발음은 되고요. 그 바뀌기 전 모습 보면 리을 티읕 받침 뒤에서 다가 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D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리을 티읕에서 티읕이 탈락한 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울 자음군 단순화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리을 티읕 발음 뒤에서 다가 따로 바뀌었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읕이나 비읍이 탈락하는 이유는 자음군 단순화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2번 보겠습니다. 갈등 발음 어떻게 하죠? 갈등이라고 발음이 나죠. 이때 한자어이면서 앞에 있는 말 리을 뒤에서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 유형에 해당하죠. 모든 것을 말살시키겠다 할 때 말살이라고 발음하고요. 여기서 앞에 있는 한자어이면서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살이 쌀이 됐습니다. 요거 A, B, C, D, E 유형 중에서 한자어 종속 리을 뒤니까 이 유형에 해당하겠죠. 발전적이다 할 때 발전이라고 발음하죠. 최종 발음 발전으로 발음이 되고요. 발전할 때 한자어이면서 앞에 있는 리을 뒤에서 전이 쩐이 됐으니까 한자어 종성 리을 뒤에서 된 소리가 되기가 된 이 유형에 해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1번 발음 다 잘 찾아보셨나요? 발음만 찾고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A, B, C, D, E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까지 구분한 연습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과서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일기에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단어를 모두 찾아보자 했습니다. 우선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단어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유형인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여기까지 된소리대기 없는데 갑자기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 여러분.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신고라고 써있지만 우리 실제 발음 신고라고 합니다. 된소리대기 일어난 거 맞고요. 앞에 있는 요 니은 때문에 뒤에 있는 기억이 쌍기역으로 바뀌었고 신고 같은 경우는 용언 어감말 받침 니은 때문에 된 거죠. 요거 A, B, C, D 이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여러분? B 유형에 해당하죠. 찾으실 수 있겠죠? 맞아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지은이와 서점에 갔다가 됐습니다. 갔다. 요것도 된소리대기가 일어났어요. 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갔다 같은 경우에는 요 쌍시옷이 사실 발음 기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침에 있는 쌍시옷은 우리가 쌍시옷으로 발음하지 않거든요. 쌍시옷은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음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런 쌍시옷 그대로 보고 계시면 안 돼요. 얘를 끝규 적용시키면 쌍시옷은 디귿으로 발음하죠. 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받침에 나와 있는 디귿 뒤에서는 된소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갔다가 디귿으로 바뀐 뒤에 된소리대기가 일어나서 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갔다라는 단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2번 일어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된소리되기 유형까지 한번 찾아보면요.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뀐 거니까 기역, 디귿, 비읍 때문에 된소리되는 거 A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조금 어렵죠? 지하철을 잘못 타는 바람에 여기까지 된소리 없습니다. 조금 괜찮죠? 늦게가 됐습니다. 늦게가 됐으니까 여기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네요. 그럼 늦게도 한번 같이 해결해 봅시다. 늦게 같은 경우에 발음기호를 쓰려고 봤더니 우리 지읒에 받침 있는 거 발음기호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받침에 있는 지읒은 발음할 수 없어요. 우리말 받침은 꼭 그 7가지 소리로만 발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늦게는 우선 지읒을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느의 디귿 받침으로 발음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죠. 그래서 늦게로 하고 봤더니 받침에 또 디귿이 나왔습니다. 받침에 디귿이 나오면 뒤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바꿔 발음한다라고 우리 지금 된소리대기에서 배웠죠. 그래서 늦게가 늦게로 최종 발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갔다처럼 끝규가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유형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요거 된소리되기 몇 번 유형인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는 디귿, 즉 종성의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가 됐으니까 된소리되기 유형 A, B, C, D, E 유형 중에서 A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늦게 서점에 도착해 책을 보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뛰어서 그런지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갈증 나왔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갈증이라고 발음하고 있어요. 적어볼게요. 갈증을 갈증이라고 발음하는 거. 여러분 요거 한자어이면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A, B, C, D, E 유형 중에서 몇 번 유형에 해당하나요? 네, 2번 유형에 해당하겠죠. 갈증이 나고 발도 아파 잠시 쉬고 싶었다. 넘어가기 쉽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잠시 쉬고 싶었다인데 싶었다라고 발음하고 있죠. 여기서 싶었다도 사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싶었다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 그냥 연음을 시켜요. 연음시킬 수 있는 건 이 이응의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싶었다 형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싶었다는 사실 요 쌍시옷을 그대로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싶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쵸? 아이고, 따 바로 해버리면 헷갈리실까봐 하나씩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켜서 이 쌍시옷을 디귿으로 바꿔줬어요. 즉 음끝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싶었다 앞에 있는 종성의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어줘야겠죠. 싶었다가 최종적으로 되겠죠.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디귿이 된소리 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된소리 되기 유형 중에서는 종성의 디귿 때문에 된 거니까 A, B, C, D, E 유형 중에서 역시 A 유형이 되겠습니다. 마저 봅시다. 하지만 지은이가 살 책을 결정한 뒤에 된소리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정 나왔죠? 결정이 아니라 우리 결정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이 된 건 한자어이면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정이 쩡이 된 거니까 A, B, C, D, E 유형 중에서 갈증처럼 E 유형에 해당하겠죠. 결정한 뒤에 밥을 먹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좋겠다고니까 얘도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네요. 그러면 좋겠다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말에서 히읗이랑 기역이 만나면 축약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겠다고는 좋겠다고처럼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좋겠다고를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받침에 있는 쌍시옷을 그대로 발음에 살려두면 안 되죠. 받침에는 꼭 7가지 소리만 올 수 있으니까요. 쌍시옷은 계속 뭘로 바꿨었죠? 디귿으로 바꿨었죠. 그래서 좋겠다고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좋겠다고로 발음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축약이라는 현상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나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된소리 되기 유형 중에서는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말이 된소리가 됐으니까 A, B, C, D, E 유형 중에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는 A 유형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좋겠다고 해서 힘들지만 꾹 참고, 여러분 참고라고 발음했네요. 자, 참고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참고가 아니라 참고라고 발음이 되네요. 이거는 앞에 있는 미음 뒤에서 된 소리가 됐는데요. 마침 참고가 참다, 참고, 참냐처럼 활용이 되는 용언이고 참까지가 용언의 어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용언, 어간, 미음 뒤에서 된 소리가 됐으니까 용언, 어간, 니은이나 미음 뒤에서 된 소리 된 유형 A, B, C, D, E 유형 중에서 B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B 유형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쿡쿡 참고 책을 골랐다 했어요. 골랐다도 마찬가지로 된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된 소리 되게 진짜 많이 일어나네요. 골랐다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골랐다도 역시 받침을 쓰려고 봤더니 우리 받침에 쌍시옷은 그대로 살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라의 디귿 받침으로 실제 발음을 하는 거죠. 이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음끝규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봤더니 골랐다처럼 발음 나죠. 즉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골랐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게 되겠고요. 된소리되기 유형 중에서 앞에 있는 디귿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이 된소리가 됐으니까 A, B, C, D, E 유형 중에 A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죠. 책을 산 뒤 지은이가 추천한 식당에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된소리로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식당은 발음을 식당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게 된소리가 어디서 일어났나고 봤더니 앞에 있는 기역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받침의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뒤에서 된소리 되는 거 A, B, C, D, E 유형 중에서 역시 A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은이가 추천한 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는데 이것도 지나치기 쉽죠? 국수도 사실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수 정리해 볼게요. 국수는 국수로 발음이 되고요. 된소리가 어디서 일어났나 고 봤더니 앞에 있는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종성에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 뒤에서 된소리가 됐으니까 식당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A 유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국수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것도 맛있었다 라고 발음이 나죠. 맛있었다. 그럼 맛있었다 같은 경우에는 발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맛있었다라고 발음했지만 원래 맛있었다의 원칙 발음은 맛있었다에 해당해요. 여러분, 왜 맛있었다일까요? 보시면 지금 눈에 거슬리는 받침들이 있어요. 시옷이나 쌍시옷들이 좀 거슬려요. 얘네들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시키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음끝규 수업할 때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나오냐 형식 형태소가 나오냐에 따라서 음끝규를 먼저 적용할지 연음을 먼저 적용할지를 결정한다고 했었죠. 맛있었다 같은 경우에는 맛이 있다 할 때 이 있다가 당연히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예요. 있다라는 거 뜻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음끝규를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끝규 시키면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반면에 맛이 있었다 할 때 요 쌍시옷, 처음에 나오는 쌍시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어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라는 것으로 형식 형태소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연음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맛있어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쌍시옷 있죠. 요 쌍시옷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자음이 바로 와버렸기 때문에 그냥 음끝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쌍시옷에 음끝규 적용시키면 디귿이 되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시킨 결과 음끝규를 적용시킨 결과는 맛있었다 요거 연음까지 시켜주면 맛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된소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버린 거죠. 음끝규 때문에 여기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이 맛있었다로 최종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맛있었다라고 최종 발음이 되는 거고요. 요 맛있었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된소리가 된 거니까 역시 된소리 되기 유형 A 유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있었다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맛있었다라고 그냥 발음하는 경우도 많아요. 참고로 맛있다 같은 경우에는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시 실질 형태소라는 점을 고려해서 맛있다가 원칙이지만 맛있었다
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입니다. 우리 표준 발음법 규정에 따라서 맛있었다가 원칙이지만 맛있었다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허용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언중들이 맛있었다라고 발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허용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쨌든 요 허용된 발음, 맛있었다고 발음 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을 살펴보면 앞에 있는 디귿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다가 따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 유형이 몇 번이냐라고 하면 A 유형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맛있었다의 경우에는 원칙은 맛있었다라고 발음하고 그다음 맛있었다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데 어쨌든 맛있었다로 발음하든 맛있었다로 발음하든 둘 다 된소리 되기는 일어났고 된소리 되기 유형 중에서 A 유형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다 가셨나요? 이번 문제 정리할 것도 진짜 많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내용들도 많았으니까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소리 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된소리 되기까지 학습을 했고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탈락의 자음군 단순화를 수업할 차례인데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벌써 40분 넘게 수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된소리 되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관계로 오늘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된소리 되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탈락부터 깔끔하게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된소리 되기를 포함한 교체의 5가지 현상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을 목표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